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30대 직장인이면서 자녀가 2명이 있고 외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 어디서나 만나볼 수 있는 사람이죠. 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까지 약 10년 동안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은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노후도 중요하니까요. 이런 저의 월급을 말씀드리고 과연 이 정도 월급으로 4인 가족이 외벌이로 먹고 사는 게 어떤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결혼하시기 전이거나 자녀가 없으시거나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현실적인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수입과 지출이기 때문에 비슷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를 위해서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없으신 분들은 아이가 생겨서 3인 4인 가족이 되면 이 정도로 소비하는구나, 결혼하면 지출이 이 정도 늘어나는구나, 이 사람은 월급이 적은데 나는 더 많이 벌어야겠고, 이런 생각들이 드신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지난 영상에서 제 월 수입을 모두 공개했는데 위에 카드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2022년 올해 월 수입은 약 400만원 정도입니다. 세금을 다 떼고 통장에 찍히는 숫자죠. 참고로 다니고 있는 회사는 대기업이긴 한데 탑은 아니고 들어본 그룹 중 중간 어디쯤에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성과금이나 상여금을 포함하면 약 545만원 정도인데 지금은 일정하게 들어오는 월급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성과금이나 상여금을 제외하고 월급 400만원을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건데요. 저는 지출을 우선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입니다. 단어만 봐도 대충 감이 오시겠지만 설명을 드리면 고정 지출은 숨만 쉬어도 계속 나가는 것들입니다. 보험료, 대출이자, 관리비, 핸드폰 요금 같은 것들이 있고요. 변동 지출은 매월 생기지는 않지만 필요한 지출들이죠. 외식비, 여행, 취미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우선 고정 지출부터 볼게요. 대출이자. 이게 가장 집집마다 차이가 많을 것 같고 지출의 비중도 클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자는 5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관리비 25만원 정도고요. 아파트 관리비, 전기세, 가스 전부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에는 보험료인데요. 이것도 은근히 비중이 큽니다. 제 보험료 20만원, 와이프 15만원, 자녀 2명 각각 12만원, 총 59만원입니다. 참고로 자녀는 딸이 보험료가 조금 싸더라고요. 덜 뛰어서 덜 다친다고 보험에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핸드폰은 저랑 와이프 2명 합쳐서 7만원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3만원, TV는 없습니다. 곧 있으면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데 그러면 핸드폰 값은 2배가 되겠죠. 그리고 유류비, 저는 출퇴근을 자동차로 하는데 이것도 개인마다 편차가 클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약 15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와 세금을 월로 나눠 생각하면 9만원 정도, 정수기 렌탈 사용료 만원. 여기까지가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 지출이고요. 다 합쳐보니 169만원입니다. 아까 월 400만원이 기준이었으니까 169만원을 빼면 231만원이 남는데요. 231만원으로 변동 지출과 저축 같은 것들이 가능할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변동 지출이지만 반은 고정 지출인 게 바로 식비입니다.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요. 그래도 변동 지출에 포함시킨 이유는 배달 음식이나 외식처럼 매달 편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식비는 장 보는 비용과 배달 음식이 있는데 장 보는 비용은 한 달에 30만원 정도고요. 배달 음식은 예전에는 많이 썼는데 그나마 줄여서 15만원 정도입니다. 저는 아침, 점심은 회사에서 먹고 아이들 점심은 유치원에서 먹습니다. 4명이 다 같이 먹는 건 저녁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 식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자녀 교육비가 월 50만원입니다. 아직은 아이들이 어려서 금액이 엄청 큰 건 아니지만 학교에 들어가면 이 부분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또 운이 좋게도 저희 아이들은 전부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없습니다. 그리고 옷은 매달 사는 건 아니니까 크게 돈이 들어가진 않는데 1년 동안 사는 옷의 비용을 평균을 내보니까 한 달에 1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 생활용품, 소모품 같이 자잘자잘하게 사는 걸 다 합치면 40만원 정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시 못하는 경조사비. 제 주변은 대부분 결혼을 해서 이제는 월 평균 5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변동 지출을 정리해 봤고요. 요약해보면 월 수입 400만원 중 고정 지출 169만원, 변동 지출 150만원을 빼면 81만원입니다.
계산하기 쉽게 80만 원으로 생각하면 1년에 저축하고 투자할 수 있는 돈은 96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이 채 안 되네요. 여기에 최근 5년 동안 평균 성과급이 1500만 원 정도인데 그것까지 더하면 대략 2500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 기준이죠. 학교에 들어가면서 교육비가 커지면 사실상 성과급과 상여금인 이 1500만 원만 남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짠테크 고수님들이 보시기에는 줄여야 할 부분이 눈에 들어오실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진짜 월급 적구나 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또 외벌이는 답 없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아니면 맞벌이를 해도 1년에 3천 4천 모으는 건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요. 많은 분들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도 다르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외벌이든 맞벌이든 가구 연봉이 10억이 넘고 이게 10년 이상 지속된다는 보장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사실상 월급만으로는 남은 50년, 60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결국 회사를 다니면서 투자와 사업 중 하나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는 건 월급이지만 은퇴 후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는 건 그동안 쌓아온 투자와 사업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2,500만 원 정도의 남는 돈을 지금까지 투자와 사업을 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돈 중 대부분은 부동산이나 주식, 채권, 금 같은 자산을 사고 있고요. 몇 년 전까지는 달러도 꽤 샀습니다. 그리고 작게 사업도 하는데 여기에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합니다. 투자와 사업에 대한 내용은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월급이 빠듯하다고 낙담하지 마시고 앞에 있는 두려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이겨내셔서 열심히 살아가는 원동력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